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빠르게 생각하고 똑똑하게 말하라 라는 책입니다. 맷 A 브로햄스 지음, 진정성 옮김, 웨일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면접, 회의, 대화 등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 있게 말문이 열리는 6가지 기술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른지 횡설수설하지 않고 당당하고 자신 있게 말함으로써 찾아온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타고난 매력, 사회성, 말 재주에 상관없이 누구든 스탠퍼드식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맥락을 활용하면 즉석에서 편안하고 자신감 있게 말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스탠퍼드식 커뮤니케이션 기술에는 6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첫째, 침착. 익히 아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전반적인 소통, 특히 즉석에서 말하는 상황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나에게 맞는 긴장 관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 긴장은 실수를 낳고 자신감을 뒤흔든다. 긴장을 낮추고 내 생각을 설득력 있게 전할 방법을 익혀라. 둘째, 마음 열기. 즉석에서 말해야 하는 상황을 관계의 맺기와 협동의 기회로 인식하고 우리가 소통에 나설 때 자신과 타인을 평가하는 방식을 돌아봐야 한다. 대화에는 평타가 최선이다. 남에게 탁월해 보이려고 애쓰지 마라. 셋째, 재정의. 새로운 사고 방식을 받아들이고 위험을 감수하며 실수가 실패가 아닌 경험으로 재해석해야 한다.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다. 넷째, 경청. 사람들이 하는 말, 때로는 하지 않는 말을 경청하는 한편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소통이다. 다섯째, 구조화. 이야기 구조를 이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더욱 이해하기 쉽고 날카로우며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한다. 대화에도 공식이 필요하다. 내 메시지에 힘을 실으려면 구조적으로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여섯째, 초점, 정확도와 연관성, 이해도, 간결성 등 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들을 반드시 듣는 이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 상대가 당신의 의도를 쉽게 파악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상대의 시선을 잡을 수 있다. 당황하지 않고 자신 있게 말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발적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소통에 더 능숙해지려면 우선 숨 막히는 긴장감을 관리하는 법부터 익혀야 한다. 긴장감은 우리를 올가매고 주의력, 에너지, 실행 능력을 무너뜨린다. 자칫하면 불안의 소용돌이에 갇히고 만다. 긴장은 실수를 낳고 자신감을 뒤흔든다. 세상에 나 혼자뿐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무력감과 소외감에 젖는다. 그 결과 긴장감은 더 심해진다. 최악의 경우에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자마자 숨이 막혀온다. 긴장 때문에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마비되는 것이다. 우리는 긴장을 말끔히 털어내는 게 아니라 긴장이 내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어떤 상황은 항상 긴장을 유발하게 마련이다. 그래도 괜찮다. 약간의 긴장감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각종 연구에 따르면 지나친 스트레스는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는데 방해가 되지만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오히려 동기 유발에 도움을 준다.
적당한 수준의 스트레스나 불안감은 몸의 에너지를 북돋고 행동을 개시할 준비를 한다. 뇌가 각성되고 집중력이 높아지며 주변 사람들을 살피고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게 된다. 말버릇을 가다듬는 법. 말하기에 수반되는 인지적 문제 중 하나로 할 말을 생각하는 사이 입에서 튀어나오는 있잖아처럼 불필요한 말버릇을 빼놓을 수 없다. 이런 말을 완전히 없앨 필요는 없다. 영화, 드라마, 연극의 각본가들이 대사에 실제로 집어넣을 만큼 어느 정도의 말버릇은 자연스럽고 정상적이다. 문제는 말버릇이 지나칠 경우 주의를 흐트러뜨려서 일종의 언어적 낙서와 같은 부작용을 낳는다는 것이다. 다행히 이런 말버릇을 없애는 방법이 있다. 방법은 간단하다. 말을 할 때 문장 또는 구절 끝에 완전히 숨을 내쉰 상태가 되게끔 문장과 구절을 또렷이 말하면 된다. 그리 어렵지 않고 긴 문장이나 구절을 동원할 필요도 없다. 날숨이 문장이나 구절이 끝나는 시점과 맞아떨어지도록 시간을 조율하면 된다. 평범해질 용기. 매사에 자신을 비판하는 습관은 어떻게 떨칠 수 있을까? 놀라울 만큼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을 하나 소개한다. 더도 덜도 말고 꼭 필요한 일만 하겠다고 마음먹는 것이다. 멋지게 해내려고 발버둥 치는 대신 내 머릿속의 정보를 상대에게 전달하는 데만 집중하자. 매번 독창적이거나 틀을 깨는 아이디어를 선보일 필요는 없다. 대화가 이어지도록 돕고 생각의 조각을 연결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으며 때로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대성당이 되려고 분투하지 말고 유용한 벽돌이 되는데 집중해야 한다. 평범함을 기르다 보면 처음에는 어색한 기분이 들거나 겁이 나기도 한다. 하지만 자기 비판을 잠깐 멈추고 통제감을 조금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즉흥적인 커뮤니케이션 실력을 키우는 바탕이 된다. 소통에 정답이나 오답은 없다. 조금 더 매끄럽거나 그렇지 못한 소통만 있을 뿐이다. 정석대로 소통하는데 목표를 두는 대신 자연스러운 흐름에 몸을 맡기겠다고 마음먹으면 부담감이 줄어든다. 그렇게 하면 소통이 쉬워지고 인지적 부담이 가벼워지며 나만의 독특한 모습이 드러난다. 자신의 행동을 비판하는데 인지 자원을 허비하지 않고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있다. 성장형 마인드셋을 택하자. 성장형 마인드셋을 장착하면 발전하려는 욕구에 불이 붙는다. 어려운 상황을 반기고 교훈을 얻으리라는 기대감에 눈을 빛낸다. 비판적 피드백을 기꺼이 수용하고 성실함과 끈기가 있으면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노력한다. 남이 성공하면 위협을 느끼는 대신 감탄하며 보고 배우려 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자신이 성장하고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남 앞에서 이야기할 때 덜 긴장하고 말솜씨가 나아지고 있다고 여겼으며 남 앞에서 하는 말과 그 영향에 대해 더 깊이 생각했다. 성장형 마인드셋 유형의 사람은 즉흥적인 커뮤니케이션이야말로 배움의 기회라 믿는다. 내가 아직 불완전하고 발전의 여지가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바탕에 깔고 소통하면 호기심을 갖고 집중하며 개방적인 태도로 대화하게 된다. 내가 생각한 방향대로 이야기가 흘러가지 않더라도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실패를
능력을 닫고 귀중한 교훈을 얻을 기회로 생각한다. 내 능력을 입증하고 인정받아야 한다는 강박에 쫓기지 않으면 스트레스도 사방이 포위된 듯한 압박감도 줄어든다. 경청의 힘, 진정한 의미에서 상대와 소통하려면 정신을 흐트러뜨리는 요인을 물리치고 청중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상대가 말하는 방식과 내용을 잘 살피고 가장 효과적으로 소통할 단서도 찾아야 한다. 주변 환경을 살피면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상대의 깊은 감정을 보여주는 비언어적 신호도 파악할 수 있다. 청중은 내 말과 행동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현재 사회적 상황은 청중과의 상호작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상대와 공명하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은 어디인가? 지금 상대의 감정을 나타내는 신호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다 보면 내 말이 타당하고 사려 깊으며 설득력이 있다고 상대가 느끼게끔 소통할 수 있다. 나아가 자기 자신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낸다. 신뢰를 쌓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싹 틔우고 실전에서 더 강렬하게 소통하고 타인의 관점을 더 잘 이해하고 더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다. 경청하는 법을 배우면 전에는 몰랐던 정보와 지혜가 눈에 들어온다. 게다가 패턴을 더 빨리 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인지할 수 있다. 잡담의 핵심. 안면을 두고 잡담을 나누는 것은 즉흥적으로 말하기의 전형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떠올리기만 해도 진저리 치는 사람들이 꽤 많다. 짧고 가벼운 만남을 시작하고 끝내는 게 생각만 해도 어색하기 때문이다. 재치 있고 흥미로운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만 즉석에서 쥐어짠 질문과 대답의 끝없는 핑퐁이 힘겹다. 잡담은 사소해 보이지만 의외로 큰 성과를 올리는 행위다. 첫째, 전에는 몰랐던 공통의 흥미를 찾게 되므로 상대와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 둘째, 상대와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지 판단할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친구나 동료가 높이 평가하는 덕목, 즉 따뜻한 마음씨와 공감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좋은 평판을 쌓고 굳힐 수 있다. 넷째, 주변 사람 중 누가 나와 같은 꿈을 품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생각해서라도 잡담 앞에서 몸을 사리지 말고 말솜씨를 닦을 방법을 찾아보자. 잡담의 공식에 초점을 맞추면 큰 도움이 된다. 내가 아니라 상대에 대해 이야기하라. 상대에게 재치 있고 흥미로운 사람처럼 보이려면 좌중을 휘어잡아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자신감이 넘친 상태로 대화를 이끌고 내 이야기만 연달아 늘어놓는다. 물론 상대도 나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자기 이야기를 더 하고 싶을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남들이 자기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이해해 주는 것을 좋아하니까 내 이야기만 늘어놓으면 상대가 그런 기분을 느낄 기회를 뺏는 셈이다. 게다가 자기 중심적이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며 거만하고 어쩌면 눈치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 쉽다. 말할 차례가 돌아올 때마다 대화 초점을 내가 아니라 상대에게 맞출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하자. 상대가 자기 생각이나 일화를 말하면 어떤 부분이 재미있었어요? 와,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라고 말하면 된다. 상대에게 깊은 생각과
속내를 털어놓을 여지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내가 겪은 비슷한 경험을 말하며 내 쪽으로 대화 초점을 전환하는 대신 상대의 말에 지원형 대답을 하는 연습을 할수록 이 과정은 더 쉽고 자연스러워진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즉석에서 횡설수설하지 않고 똑똑하게 말하는 법을 알려주는 이 책, 빠르게 생각하고 똑똑하게 말하라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